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추석 이후에 민심은 어떤지 또 정치권의 여러 움직임들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박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쓰셨고요. 잘 세지 못합니다. 요즘 대다수 명절들은. 네. 국민들이 네네. 네네. 왜요? 근데 특별히 뭐 아니 저도 뭐 이제 집안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의료 대란을 직접적으로 한번 피부로 맞이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제 그젠가 하여튼 추석 연휴 기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야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의료 대란 없었다. 우리가 잘 관리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겪으셨다고요? 아니 한덕수 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의료 대란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또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현장의 병원에서는요. 수술을 제때 못해서 연기되고 그다음에 응급 환자들이 뺑뺑이 돌고 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의 목숨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거짓말이거나 과장. 네네네. 아예 사람이 죽어나가야 대란이다 이런 뜻이었다 이런 표현이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뇌피슬 심리 상태에 맞춰준 발언일 뿐인 거죠. 네. 아니 그리고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원래 작년 추석 때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34,000인데 올해는 24,000으로 10,000명 정도가 줄었대. 이런 거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거죠. 아예 안 가버리는. 이번에 교통 체증이 심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네. 역대급으로 편했어요. 예, 네. 그만큼 이번에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줄어들었고요. 오죽하면은 명절에 생선 요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생선 요리는 왜요? 혹시나 생선 먹고 배탈 나면 예, 배탈 나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요. 아니 그게 일부 반국가 세력들의 괴담이 아니라 국민적인 염려고 걱정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번에 그 지구 온난화 영향인지 네. 추석 연휴에도 폭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귀향객들도 적었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추석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게 국민들이 내 목숨은 국가가 어떻게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축소하고 안정지향적이고 그렇게 지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박 선생님 말씀 따라와 보니까 저도 산소를 갔다 오는데 네. 역대급으로 빨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예 길에 안 나서시는 분들이 많았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다른 일상생활도 아니고요. 정말 추석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성묘 뭐 자주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아야 뭐 추석 설 뭐 한식 정도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인데 그런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못 하는 거네요. 이거 일종의 공포 아닙니까? 공포죠. 공포기도 하고 이게 이른바 우리 정부의 이 의료 체제의 붕괴가 핵가족화를 안 그래도 급속도로 코로나19로 진행되는데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직접 이제 환자도 있다고 하시니까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고 또 한덕수 총리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뭐 화도 내고 그랬잖아요. 니네 맨날 괴담만 퍼뜨리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게 국민들이 현장에서 보잖아요. 또 네네. 듣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말이 통할까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포기했죠. 어떤 기대치라든가 변화할 가능성조차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국가 경제의 붕괴로 또 이어질 거라는 연속적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거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해서 포기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고향이 영남 쪽인데 영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떤 방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수긍을 합니다. 잘못 찍었다? 네네네. 영남 중에서도 저 북쪽이시죠? 북쪽이시죠. 그러니까 경북이 그래도 지지율이 가장 덜 빠진 곳인데도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많은 거죠. 대구 경북도. 네네네. 그분들도 실제로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적 색채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민주당과의 적대적 감정을 내려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5%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뭘로 국정 운영을 해가요? 국정 운영 안 하잖아요. 그 듣고 보니 말씀 맞는데 네네네. 그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게 네네.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독재자들조차도 독재적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을 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하물며 이승만 정권은 뭐 북진 통일도 한다고 하고,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이라도 한다고 하고, 전두환 정권은 뭐 정말 극단적인 학살자 정권입니다만은 3조 호황에 맞춰서 경기라도 살려서 그것만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는 정부인 것 같아요. 아니, 이해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 왜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근데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그 자리를 즐기기도 하고 권력을 향유하고, 권력을 내려놓으면은 내려놓은 권력자가 당하는 과거사를 본인이 직접 칼질하면서 겪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저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부부가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하고 있다라고 뭐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검찰총장이 되고 하는 과정들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그 전에 고위직 검사 시절부터 이건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길 자체가 잘못된 길들이었다라는 저 역시 후회가 됩니다. 검찰에서 하여튼 맞고 틀어 막았는데도 안 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장은 일부 공범만 이제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막연한 의문이지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도 연루될 정도고 굉장히 씩씩한 다운표 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일만 했을까 하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한 번 하고 걸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교통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한 번 하고 걸리겠어요? 여러 번 하다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겠죠. 근데 그런 줄 알고 결혼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 무마해 왔다라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민심은 뭡니까 지금? 하여튼 직접 만나보시고 해도 너무한다. 이게 민심인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민심은 이미 포기 단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게 현안이 많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기후 위기 뭐 대응 없다, 뭐 물가 너무 뭐 엄청나게 올랐다, 임금이 줄었다, 실질 임금이, 거기다가 김건희 씨 관련 비리나 뭐 특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의료 대란도 있고 이렇게 현안이 많은데도 국민들이 그걸 다 쫓아가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국가 이기의 근원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라고 이제는 다 좁혀져 있어요. 다만 이런 정권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끌어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법률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이제 귀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심리적으로는 정권 교체 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 정권 끝났다. 이런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추석 연휴 말미에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그렇게 100% 동의하고요. 근데 법률적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저처럼 평론하고 끝나면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주셔야죠. 그 김민석 의원이라는 한 사람에게 최소한 지역구에 15만 명, 16만 명의 유권자의 이 대리된 의견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해주셔야죠. 그 방법을 찾아내셔야죠. 그게 민주당의 숙제이겠네요. 뭐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하고 저는 야권의 숙제이기도 하고 좀 더 확대한다면은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변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이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예고도 돼 있었는데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 또는 보선 개입에 대해서 조금씩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쉽네요. 아쉽다는 건 지금 나온 게 이제 엠모 씨라고 이야기되던 뭐 명태균 씨 관련돼 가지고 녹취 관련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가 보낸 직접 문자는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일종의 빌드업 아닌가요? 뭐좀 빌드업이나 끓이면서 이렇게 예, 게임을 하는 듯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뭐 범죄자 아닙니다. 네. 범죄자가 아니고 이제 사건을 재밌게 풀려갈 때 쓰는 표현인데 주범에 해당되는 김건희 씨가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고 공범에 해당되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언론에 도마오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뉴스토마토가 터뜨리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김종인, 이준석, 내일은 네. 뭐 또 다른 사람, 그다음 월요일에는 김건희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 기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런 취재를 꽤 한 있습니다만은. 거 같긴 하죠, 그렇죠? 네네네. 여러 사람 통화도 많이 하고. 결국은 김건희 씨 문자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없이 보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매체의 효과를 높여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네네. 마케팅 전략인 건지 네. 아니면 한편으로 좀 뭐 쫄고 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전 전자로 봤어요.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아직은 네. 일반 국민들에게 좀 생소하니까 음흠. 이번 기회에 좀 인지도도 높이고 네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 뭐 싶었는데. 그렇기는 한데 뭐 제 네.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스타일은 일단 먼저 그렇죠, 핵펀치를 그렇죠. 던진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네. 이제 장가지러 가는 건데 네. 이게 옛날식 마케팅 방식이에요. 요즘 바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한 방에 아. 끝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내용을 알잖아요. 내용을 알죠. 대충은 네. 그랬을 네. 거다. 네, 네, 그러고도 남았을 거다라는 네, 건데 네. 하여튼 근데 선거 개입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사실인 거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심각하죠. 대통령의 선거 개입도 탄핵 사유인데 네. 대통령의 법률적 지위를 이용한 사인이 선거 개입을 했다. 이건 국정농단 사건이죠. 그렇죠. 대통령 부인은 네. 대통령과 사인이죠. 함께 살긴 하지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죠. 네. 법률적 지위가 없고. 네. 국정농단이죠.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와